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이제 LTV 8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는 50년 동안 장기의 모기지론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금액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게 맞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하지만은 제가 2012년도, 2011년도에 부동산 대학원을 다닐 때 레버리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80%, 90%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권을 나라에서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에 40%, 50%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폭락의 그런 방어 장치를 하기 위해서 LTV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고 대출을 일부 완화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없게끔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왔었죠. 지금 현재는 그런 기조들이 너무나 많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서까지 이 대출의 한도들을 차등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출의 한도가 너무나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출들을 좀 완화해 준다고 하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주택을 못 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또는 아파트 청약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를 해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에 또는 비규제 지역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고 또는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의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주택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임성배 TV를 보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나 강력한 규제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대출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나는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때 예전에 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출의 완화를 해주고 뭐 DSR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어쨌거나 대출의 완화의 기조로 이제 들어온 이상 대출을 더욱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LTV 80%까지 해준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비용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DSR에 대한 부분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년의 장기적인 대출, 뭐 모기지론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제가 찍었던 빚을 빨리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었던 책 보도셰프의 돈을 빗대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 그리고 제가 책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믹스해 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간에 50년 동안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리스크가 많죠. 50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을 대출을 갚아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기간 50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의 장기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게 돼서 집을 샀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로 소비 지출을 절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을 절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장기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50년이 지난 시점까지 가게 된다면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2억의 대출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지만 50년 동안 이 대출금의 금액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내가 대출금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게 됐을 때는 소비 절제 측면에서도 나한테 이롭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갚는 게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는 이 상환하는 대출금의 금리라든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부동산 투자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금리였을 때 많은 대출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었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는 구간이 왔을 때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모든 것을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산을 모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강남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의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대출을 끼고 그런 주택들을 샀다는 거예요. 빌딩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한 채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런 주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자산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LTV의 상향이라든가 또는 모기지론의 장기화, 그래서 50년의 이런 대출이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도한 대출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으로 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 소득 수준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살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못 사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외곽으로 계속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주택들을 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LTV의 완화라든가 그리고 장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무주택자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목표를 삼는 것은 딱 하나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집 마련 한 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내 집이 없었을 때 내 집 마련 한 채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부동산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했고 그리고 최대한의 소비 절제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매의 기술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또는 구축의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을 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제가 투자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많은 경험을 쌓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친동생한테도 얘기한 것이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고 주택 한 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역시도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청약을 통해서 아니면 구축의 아파트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봐야지 내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내 집을 좀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경매를 꼭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과 같이 만약에 침체기가 오게 된다면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 극대화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들을 다 습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경매의 기술을 활용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경매를 공부하면서 3년, 5년, 10년 동안 공부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도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4년, 5년, 10년을 경매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경매 입찰장에 가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명도를 해봤을 때 그 하나의 경험이 내가 공부했던 거와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경험 학문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경험 학문을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 한 채를 반드시 소유권화 해야지만 이 경험 학문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책 보고 하면서 그 틀 안에 너무나 갇히게 되죠.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올라서 투자를 못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변명을 대면서 투자를 못합니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지 못하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삽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그리고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산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극소수의 이러한 두려움을 깨고 나온 사람만이 자산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부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2003년도에 부동산을 했을 때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정말 성공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공짜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지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저 때는 이런 언론 매체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함유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자산을 쌓거나 또는 화폐 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을 방어해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대출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이런 장기의 모기지론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대출이 또 두려워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오른 금리를 보면서도 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도 대출의 규제가 있어가지고 사지 못했는데 대출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칼날같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아마 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던 고수분들도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투자를 하고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적금만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이죠. 하지만은 수익이 없겠죠. 하지만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내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내가 지역 분석을 해가지고 발품을 팔면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에 무언가를 행동한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의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삶의 선택이 맞았다면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선택이 틀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앞으로 삶의 선택은 한 번쯤 다른 선택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장기간에 이런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시장이 된다면 정말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종잣돈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많은 대출을 하게 됐을 때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많은 돈을 빚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갚아야 될 빚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도 하시고 내 집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